개, 성인 등 생각한데 성인은 구부부렴 정도의 합치지역 지역 광야이니라. 국자는 늘 어쩌하고 어쩌서 어쩌하고. 저거는 뒤에 보면은 22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은 원부 무방지 수하야에 추심하건대 무방의 수하에 하는 저 문장하고 같죠? 구부의 두자가. 구부부염 정도의 합지적 지역 광양이니라. 정도를 생각하여 그 지자는 정도를 가르치는 대명사고 생각하여 배우지 아니하면 지역 광양이니라. 왕후에 이를까 그쵸?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성인도 배운다 하는 것을 단정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의는 종결사죠. 네. 종결사인데 야자가 하나 있어도 되고 또 의를 이제 중첩을 시켜놨단 말이죠. 이때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인정인데, 보러와. 그러므로 말하기를, 오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필요여 굳이 충신는 예로되 반드시 공자와 같은 충신한 사람은 있으리로되 두려우지 보아야 하시니라. 구의 고학만 같은 이는 없다 하니라. 그러니까 공자와 같은 사람은 있더라도 공자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 여기까지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논어 공야장이라 하는 그 편이 있는데 그 분명히 이제 논어에 나옵니다. 십시일지역에 10사람 10가옥이나 되는 그런 고을에서 반드시 충신한 사람은 있지만은 공자와 같은 구려부지 호황내야 하니라. 공자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사람은 아직 보지를 못했다. 그래 여기에 필요여 굳이 충신은이로되 구려부지 호황내는 논어에서 나온 얘기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제 위에 혹이라든지 물을 문자는 생략했습니다. 말하기를 성인은 생리지지 아니하 필요하기로 성인은 나면서부터 알거니 여기에 지자는 생리지지의 지자는 별 뜻이 없습니다. 생리지지는 학문을 닦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안다는 뜻으로 생지하는 성인을 말한다. 이제 성인은 세속성인입니다. 그러하니까 성인은 나면서부터 알거니 하필하기리요 어찌 반드시 배움을 하려 학위는 배우겠느냐 그 말이죠. 하필 이학냐 할 걸 하필 하기려. 그러면 굳이 보면 그 위자는 하필 하기려 어찌 반드시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필 하기려 위자는 별 뜻이 없어서 어찌 배움을 하겠느냐 배우겠느냐 이렇게 봐도 그러면 된다 하면 구체적으로 배워서 성인이 된다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냥 하필하기려 해서 어찌 반드시 배움을 하려 배우리요 이렇게 보면 그냥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뜻만 되니까 해석의 것이 괜찮다. 논어 계자편이라 하는 편이 있는데 그게 공자가 직접 말하기를 생이지지하는 사람은 사이고 하기지지하는 차예요. 배워서 하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오니하기자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오기차라. 오니 불학이면 민 사회하입니다. 그래. 아주 애써가지고도 배워서 배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제일 끝에 하등인이 된다. 그러니 성인은 생이지지이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또 말은 다발입니다. 이제 지혜하는 성이냐요, 하기지는 성이냐라. 근데 알면서도 배우는 것은 성인이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구부러진 옥에다가 실을 빼는데 어린 나이 머리를 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학은 성인이에요. 알면서도 배우는 것은 성인이고 하기지는 상이냐 배워서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다. 요 상자는 보통 상자. 항상 상자가 아니고. 그래 이제 조선시대의 양, 반, 그 다음에 상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평상상자라 보통상자.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성인, 상인이라도 비록 성인이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말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교 불효와 학원인이라 배움을 말냐 암지 아니함이 있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유자는 무유의 유자하고 같이 봐서 세이지 많고 그러면 유자가 없는 안 새기는 걸로 보면은 막불이 되죠. 그럼 이중불연이 되니까 배움을 말남지 않음이 없다. 곧 배워야만 배움으로 인해서 다 성공을 할 수 있다. 공자와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자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공자 가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 가어에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상경 존장을 위로 존장 공경하기를 여신사군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 하율 만민을 아래로 만민 사랑하는 것을 여부육자 고로 아버지가 아들 양육시키는 것과 같은 까닭에 군과 자 이렇게 보태가지고 군자라 했다. 근데 군은 군주고 자는 남자의 이제 좋게 부르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있는 사람, 벼슬 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군자라 하기도 하고 이제 사대부나 현자를 말할 때 군자야. 이제 지금은 뭐 신사라는 말로 이제 부르지만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점잖은 사람은 군자라 그랬습니다. 군자는 불가불하기라 하야는
가히 배우지 아니치 못한다 하거늘 불가불하기니까 꼭 배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로가 그렇게 하니까 자로가 공자 이제 아마 공자 제자하고 같이 있을 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뭔 얘기 끝에 이제 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자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 남산에 유족간이 부류자식이라 남쪽 산에 얘가 이제 자라는데 이게 산죽이죠. 제절로 자생하는 산의 나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부류자식이라 그 이제 유는 부드러울 유자인데 바로잡을 유자하고 이제 같은 글자죠. 그래서 그 한문대계가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한문대계 안에 공자 가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자가 바로잡을 유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잘 내가꾸지 아니하더라도 저절로 고듭니다. 그냥 내버려 놔둬도 대나무가 이제 또 바르게 잘 푼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필요한 사람이 참이용지면 배워서 그걸 쓰면 참이용지면 배워서 그것을 쓰면 그 진짜는 이제 대나무란 말이죠. 유죽하는 그 대나무를 배워서 쓰면 바로 서역하나니 서역은 갑옷입니다. 갑옷. 이제 무소석자인데 그 보통 짐승의 가죽보다도 질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소 가죽을 가공을 해가지고 갑옷을 만들었다. 요즘 말하면 이제 방탄조끼택이죠. 갑옷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방탄 뭐 조끼보다 이제 방탄복이죠. 응? 그래 이제 갑옷을 이제 달자는 뚫는단 말이죠. 이른다. 주에 고자에 옛적에 이 서역으로 이 갑은 무소의 가죽으로서 갑옷을 만든 것은 이건 갑옷갑자예요. 취견이 전난 천파 고로 그 무슨 뜻인가 하면 굳어가지고 딱딱해서 이 가죽이 딱딱해가지고 화살이 구멍 이제 뚫고 들어가는 가기가 어려운 것을 취한 까닭에 이 병갑으로 이 병합이야. 병갑은 이제 무기도 되고 군사도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 이제 병갑 해도 되고 갑병 해도 되고 이제 병혁 한단 말이죠. 그 우승풍족 국템이나 뭐 병혁소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 아침에 출근할 때가 있는데 그 병혁은 이제 군사에 관한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자로의 뜻은 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산의 산죽은 사람들이 걸음도 주지 않고 김을 내거나 흙을 북돋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르게 잘 자라는데 그걸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특히 화살을 만들 것 같으면은 그 두꺼운 무소 가죽으로 만든 갑옷까지 뚫지 않느냐. 곧 배우지 않고도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차원지에 언제컨대 이것으로서 말하는 데는 이런 편으로 논하면 언지는 논할 논자가 같습니다. 논해보면 화학지리오지 배움이 있으리요. 배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안 배워도 훌륭하게 다 될 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또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와 발이오지 않고 족이어지 하면 해도 되고 촉이어지 하면 해도 되고 하살 족도 되고 하살 촉도 되고
살촉족도 되고, 살촉족도 되고, 이 음이 두 개가요. 근데 보통 이제, 촉이라고 있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수식을 한다, 말입니다. 괄하고 우하고, 괄이나 우는 그 화살의 이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괄은 화살의 온이라 그랬는데, 화살의 머리를 시위에 끼도록 떼어낸 부분, 광대 다리로 짧은 동강을 만들어 화살머리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온이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요때는 이제 온이괄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온이괄. 화살의 온입니다. 그 다음에 우자는 여기는 기두자가 아니고 화살 깃 그래야 되죠. 응? 화살 깃우입니다. 화살 깃우. 화살이 바로 잘 날아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명중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꽁털이나 그런 털을 달았잖아요. 이를테면 비행기의 날개처럼 또 연의 꼬리처럼 그렇게 다는 게 없어요. 거기 우입니다. 그래, 화살기 사이에, 간에, 복숭아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씌운다 그래요. 그 아래 세 갈래로 붙인 새 날개의 털, 꽁털로 만든다. 깃, 간, 도피는 화살, 온이 아래로부터 깃까지 산 복숭아나무 껍질. 옛날에는 그렇게 복숭아나무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네. 그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어지죠. 화살 끝에 박은 새가 이제 살촉이죠. 그래 이제 시말금 그랬는데, 그러니까 화살 그 끝에 붙이는 쇠다.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자는 화살촉을 붙이고 그 화살촉이 날카로워서 잘 무소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라도 잘 비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이제 것이 엽니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화살촉도 붙이고 갈면 입지부력심과 그 사람 살을 뚫거나 아니면 갑옷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부력심과 또한 깊지 않겠느냐. 근데 부력심은 매우 깊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매우 깊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어찌 깊지 않겠는가? 어찌 깊지 않겠느냐? 매우 깊지 않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요게 부력은 이제 또한 역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글자가 보태져서 매우 깊다든지 아니면 어찌 뭐뭐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럼 반문이 되면서 의미는 더 훌륭하게 된다. 사람이 생이지지자도 배우면은 이런 참 그 화살에다가 그 온이를 붙이고 깃을 붙이고 화살촉을 달고 그 다음에 그 화살촉을 뾰족하게 갈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더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은 생이지지라도 배워야 된다. 예, 괄하며 우하고 그 다음에 촉이어지하면 화살촉을 붙이고 그것을 잘 갈면 입지부력심호와 입지의 지자는 별 뜻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뚫고 들어간단 말이죠. 부력심호와 매우 깊지 않겠는가? 어찌 깊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공자 가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여하튼 배워야 된다 하는 뜻이죠. 안 배울 수가 없다. 이래 하니까 자로 재배와 자로가 재배할 만하게요.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삼배인데 원래 구계에서 줄여가지고 삼배인데 아마 두 번째를 했으면 됩니다. 재배해서 말하기를 그건 주에 순자에와 성향을 배라 하니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구부리면 그래 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평형하는 것을 배라 이래 했으니 그 순자 중에 평형은 그럼 뭔 뜻인가 하면은 이 경절이 수여 여러 평야라. 경자는 경세경자고 절은 구부릴 절자인데 경절이라 하는 말은 경세 모양으로 몸을 굽혀 인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절하여 그니 그를 그대로 새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세처럼 꺾어서 머리가 허리와 더불어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꼬부린단 말이지. 안 그래요? 허리는 요 등 뒤에 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직, 그래, 보면, 이거 무슨 90도로 머리를 숙인다든가, 이런 이제 인사란 말이죠. 불교에, 반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경세처럼 꺾어가지고, 허리를 꺾는다. 그럼 말이 안 되니, 구부려서 그래야죠. 굽혀서, 머리가 어깨와 더불어 평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건 딱 요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 자로 재배를 하는 것은 공경하게 절을 하면서, 경수교우라 하니 공경하게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참 선생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러하니 이제 아마 자로가 중급해 하려고 여러 가지 배우는 데에서 의의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하니까 공자님은 안 배우면은 안 된다 하는 논리를 전개하니까 자로가 그때는 정말 참 공자님 말씀이 논리 정연할 뿐더러 이치에 맞으니까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기라성인지야기 문해가를 종립충야하여 사심이포와 슬프다. 성인의 배움이 문에는 나왔죠. 앞에 어찌 하지 않겠느냐. 왈하고 우하고 촉하고 여해서 사심이포와 그러하여금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인이 배우면 성인은 재미지진자인데 성인이 배우는 것은 바로 과주, 종려, 사심이포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마가 변격으로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을 닿고 같은 말이 더 빨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은 재미지지자인데 그래도 더 배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심이포와 하여금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생이지지하는데 그러하니까 어찌 나면서부터 생자는 진짜로 교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생이지지자가 맞죠. 어찌 생이지지하는 사람이라 한들 오련불하게 하리요. 오련은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거라요. 오련이
배우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놓아야 될 문장 형식이 있습니다. 문장 형식은 어조사 어자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문장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도패는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중도 2패, 원문은 중도 2패로 되어 있습니다. 길도자 밑에 어조사 이자, 접속사 이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패 하는 말을 논어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도 2패니까 중도에서 그만둔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제 굉장히 특수하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이기학지 불태야 일셈이라, 그것도 여러 번 설명하면서 이에 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이자는 여기서는 만이함을 유자라 이날인자 하고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사자는 고로 살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조사 호자에 대한 용법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 어조사 호, 어조사 이런 글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어조사 어자에 대한 것은 이 문장만큼 한 문장 안에서 많은 것도 드뭅니다. 그러나 전체 글의 뜻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배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